볼게요. 관리센터가 이제 오픈이 되고 나서 많이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전보다는 이제 관심도 많으셔가지고 되게 많은 환자들이 예약 잡을 곳이 없을 만큼 많이 늘어났는데요. 모든 분들이 또 관리를 하실 수 있게끔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의해서 강조해야 될 부분이나 환자분들, 선생님들도 숙지해야 되는 부분은 한 번 더 강조를 했거든요. 이제 볼게요. 일단은 이제는 치과에 기대하는 거지 환자들도 이전보다는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 치료만 잘해주면 됐는데 이제는 관리의 차원을 넘어서 치료를 하고 나서도 이제 사후 조치 개념으로 많은 환자분들한테 관심을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치과에 기대하는 것도 이전보다는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관리의 중요성을 환자분이 치과에 오실 때마다 또는 관리를 할 때마다 한 번씩 얘기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일단은 저희 한빛치과 구강관리 프로그램에서는 POCT라고 하는 이 관리가 있고 이것은 말 그대로 체험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집중관리 5회 프로그램이 돼야 관리의 중요성도 인식할 수 있고 습관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 집중관리 5회라고 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환자분들이 부담스러워하실 수 있기 때문에 체험 또는 1회 맛보기 또는 이거를 통해서 집중관리를 할 수 있게 환자를 유입하는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어서 POCT가 솔직히 집중관리보다는 많은 노고를 요하지만 이게 쉽게 조금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그리고 한빛 집중관리가 있어요. 이거는 5회에 20만 원이고 5-1 또는 5-5회차 때는 50분을 들여가지고 환자분 첫 회 때는 검사를 위주로 하고 5회차 때는 달라진 구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간단관리라고 하는 것과 시니어 관리가 있는데 솔직히 간단관리를 만들 때 현정쌤이나 저나 반대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미 이제 프로그램도 많은 상황에서 환자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선택하게 하게 하면 결국에는 누가 5만 원짜리를 하겠어요? 3만 원짜리를 하지. 그리고 5회 와야 된다는 걸 누가 하겠어요? 한 번 오는 걸 하지. 그래서 처음에는 반대를 많이 했지만 이제 원장님도 생각이 있으시고 또는 환자분의 접근도를 조금은 유입을 늘리기 위해서 만들어지기는 했고 또 꾸준히 관리를 잘 하시던 분도 특정 부위가 혹시는 바빠서 못 하시게 되는 경우 이전에 구강관리 능력도 다 알고 계시는데 정말 그 부분만 관리가 필요하신 경우 그때 간단관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시니어 케어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도 해당이 되고요. 70대 노인분도 해당되고 다수치와 임플란트를 하지만 팔이 다치셔서 관리가 좀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은 말 그대로 시니어 이제 노약자 몸의 행동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제 관리를 말 그대로 그냥 받으러 오시는 거거든요. 그런 취지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나이가 단순히 65세가 넘었다고 시니어 케어 보내주시면 안 되고 몸이 어렵거나 정말 자기가 지적 능력이나 자의적인 능력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시니어 케어로 보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POCT라고 하는 것. 오늘 이제 POCT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많이 할 건데 왜냐하면 처음 내려오게 되면 많이 하시게 되고 솔직히 1시간을 투자했더라도 부족한 게 많은 게 POCT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차라리 집중관리로 오시는 분은 전체 치료 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저희한테 넘어오신 분들이 하게 되지만 POCT는 맛보기를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반감인데 어쩔 수 없이 하라고 하니까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POCT를 오게 됐을 때 저희가 오히려 설명해야 될 것도 많고 이 환자를 일회성이 아니라 집중관리로 유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를 드리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POCT를 보내게 될 때 다수치와 보철이나 치과 치료를 요하는 분이나 구강관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 구강관리를 안 되는 분, 말 그대로 구강관리가 필요하나 부담스러워하시는 분 이런 분들 위주로 보내주시면 되고 또 치과 치료, 풍치로 인해서 치료를 받고 임플란트를 했지만 이전과 똑같이 관리를 해준다면 나빠지기 때문에 그런 중요성을 한 번 더 인식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합의치과 관리 프로그램에서 POCT를 오게 되면 뭘 하냐? 첫 번째 현미경 검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식이질환 검사, 그 다음에 전신질환 검사를 할 거고 물론 문진표에서 치과에 오자마자 검진을 하시게 되는데 환자분들이 잘 안 적으세요. 저희가 또 종이를 드리려 하더라도 잘 안 적으세요. 근데 선생님이 1대1로 오신 분을 통해서 환자한테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하는 이 시간만큼은 환자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영양제 먹는 것도 나오게 됐고, 그 다음에 병도 얘기하게 됐고, 뭐 이사에서 몸이 덜린다는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것처럼 이제 정신질환 같은 거 얘기하게 되고, 또 생활 습관을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양치 습관, 그 다음에 영양 개섭지 종류도 묻는 거고, 그걸 통해서 지금 구강관리, 구강건강 현황을 파악할 거예요. 구강상태 또는 구강관리용품 사용하는 정도 1대1 맞춤 관리법으로 설명이 가능하고, 그에 맞춰서 저희가 구강교육 처방도 해줄 거예요. 자, 이제는 왜 구강관리를 해야 할까? 힘들게 치료한 치아만큼 관리 없이는 정신이 빠질 수 있다는 걸 환자분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안 아프게 치료 잘하는 거는 저희 원장님이 잘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치아가 빠지게 되는 대부분의 원인은 세균에 의한 풍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과에서 세균에 대한 걸 얘기를 하면서 시각화를 많이 할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관리 선생님도 이 세균에 대한 거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든지 거울을 통해서 보여주든지 이 세균에 의한 풍치 때문에 치아가 이렇게 나빠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 환자분 스스로의 관리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공식적으로 자가관리가 돼야 된다는 거를 한 번 더 설명해야 되고, 자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세균이라는 단어를 잘 잡아야 된다. 이거를 강조해 주시면 돼요. 우선은 POCT 처음 오시면 구강관리를 왜 해야 되는 거 강조 해주고, 또 우선 입수 세균검사와 구강관리 능력을 평가할 거예요. 문진표 등이나 세균검사를 통해서 하고, 그 결과를 수치하고 이렇게 조직화해서 환자분한테 보내줘야 이제 설득력이 있겠죠. 그거를 통해서 개선될 방법을 관리를 통해서 이제 숙지를 시켜줄 건데, 아무리 똑똑한 분도 한 번으로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5회에 걸쳐서 전문가 관리를 진행해서 임플란트를 심어야 전체 치아가 건강이 유지될 수 있다고 하는 걸 얘기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관리라고 하는 게 치료 시작 전, 그 다음에 치료하는 중간, 그 다음에 치료가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세 부분을 고르게 분포할 수 있게 해주셔야 선생님도 치료하기 전에 이거 하니까 구강이 이렇게 달라졌네, 치료하고 나서 정말 구강이 달라졌네라는 것도 느껴야 되고, 임플란트나 보철 치료 후에 관리법이 이전하고 달라야 된다는 것도 환자 스스로 느껴야 돼요. 그래서 최소 간단관리, 시니어관리 물론 중요한데 진중관리 위주로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상담을 하실 때도 결국엔 자가관리를 위해서는 솔직히 습관 바뀌려고 하면 최소 3번 이상은 반복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담하시는 분들도 5회 이상 집중관리 위주로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일단은 환자의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서, 환자의 구강 문제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는 현미경 검사를 해야 돼요. 이제 저희가 멘트는 먼저 미생물 검사 어떤 것인지 말씀드리자면, 우리 입속에 충치나 이모즈, 병을 일으키는 세균이 있다는 것과 몸속이 80% 이상의 수분인 것처럼 입속 1g의 치태 속에는 700종류와 1000억 마리가 넘는 세균이 살고 있다. 근데 이 지금 현미경 통해서 보는 세균이 무조건 다 나쁜 세균이라고 볼 수는 없고, 유익균과 같은 형태로 볼 수 있지만, 이게 또 세균 검사를 하는 게 몸의 컨디션이나 검사하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그거는 또 이제 전문가 선생님이 그에 맞춰서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세균이 많으면 세균이 많은 거에 대한 문제점, 그 다음에 활동력이 많으면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취약하다는 거, 그 다음에 그 나쁜 세균, 나성균 같은 세균이 보이게 되면 또 그에 따른 문제점을 잘 설명해 주시면서, 일단은 여기는 시각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한 번씩 짚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구강 세균의 4가지 종류를 보일 거예요. 우리가 이제 건강검진을 할 때 피검사를 해서 어떤 수치가 부족하다, 비타민 D가 부족하다, 이제 비타민 D 약을 먹으세요라고 하는 것처럼 세균 검사를 하면 세균이 눈앞에 보여요. 내가 단순히 느끼지 못했던 거를 이제 피검사를 통해서 하는 것처럼 세균 검사를 해서 세균이 움직이는 걸 보면,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묻거든요. 그럼 세균을 없애셔야 돼요. 누구나 입속에 세균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세균은 어떻게 없애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없애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포커스를 좀 맞춰주시고, 물론 이게 다 나쁜 균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 몸이 건강할 때는 이 세균이 많다 하더라도 몸에 영향력을 미치진 않지만, 몸의 컨디션이 떨어지거나 치료 이제 잠을 잘 못 주무시거나 또는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 세균이 나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든지 건강하게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 이 세균 검사를 통해서 알려주시면 되고, 이것도 저희가 전문적으로 보고 싶어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환자분들 중에서 교수님이나 박사님이나 내가 여기 관리과 온 김에 제대로 좀 알아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검사 취치해서 보내면 돼요. 그러면 4만 원,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결과표가 나오고 이 결과표도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환자들이 그렇지는 않는데, 그거는 원하시는 분이 그렇게 해주시면 좀 더 정밀하게 나오지만, 환자분한테 결과를 통해서 바뀔 수 있는 건 양치하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거고, 양치를 하셔야 된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코로나 시대에 손을 씻는 게 예방법이었던 것처럼 구강 관리를 하고 세균 관리를 하는 거는 입속 환경을 바꿔주는 게 예방법이기 때문에 자주 씻어주시고, 이제 뒤에 나오는 구강 관리 설문지를 통해서 지금 뭐 섭취하는 음식이 뭔지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볼 거라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일단 현미경 검사는 준비물이 지금 5층에 현미경은 2대 있고요. 여기 세로판, 유리판, 그 다음에 셀라인, 마이크로브러쉬, 글러브를 착용해서 해주시면 돼요. 이게 유리가 되게 얇고 그 위에 얹는 유리가 되게 얇아서 조금만 힘줘도 부서지거든요. 그리고 세균이 치태가 너무 많으면 너무 이제 치태만 보이고 세균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실치했을 때 치태가 너무 많아가지고 뿌옇게 보이는 것만 보여주세요. 이렇게 치태가 많아서 이거 현미경 검사하면 오히려 세균이 안 보인다, 물에 좀 희석할게요, 이렇게 하면서 1차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희석을 해서 운동성으로 세균이 좀 많이 나타날 수 있게 보여주신 다음에 검사하시면 돼요. 이렇게 현미경 위에 올려놓고 뒤에 있는 초점, 이렇게 윗부분, 아랫부분. 근데 이건 직접 만져보셔야 알 거예요. 뒤에 있는 요 밑에 있는 걸로 이제 각도를 조절해서 화면에 세균을 잘 보일 수 있게 얘기를 해주세요. 이제 부균과 강균 초점하고 나성균하고 섬유성균 초점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환자분한테 말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요거 위치도 계속 바꿔가면서 보여주셔야 환자분이 잘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1회차 세균 때 이렇게 많이 보이고, 그래서 5-1 검사 때 요거는 그래서 저장해 놨다가 5회차 때 마지막 날 한 번 더 검사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한번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아, 나 전에 세균을 했을 때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많이 안 나오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결과를 바로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POCT 할 때 이제 시작 전에 관리 시작 전에 한번 해주고 관리 다 하고 나서 한번 보여줘요. 그래서 관리를 이렇게 하면 세균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를 바로 보여주시면 이분은 POCT에서 집중관리로 넘어갈 확률이 높아지죠. 그 다음에 이제 세균과 구강질환의 연관을 이해시켜 드리려고 이걸 준비했는데, 구강질환은 결국에는 세균, 환경, 면역의 결과있거든요. 생활습관병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구강 설문지를 통해서 구강 설문을 검사하는 이유도, 내가 이분은 주주물을 잘 쓰고 있고 하루에 워터식도 4회 이상 쓰고 있고 시간제도 쓰고 있는데 나 왜 이렇게 나빠졌냐. 결국에는 문제를 통해서 지금 하나하나 하고 있는 걸 통해서 결국엔 생활습관 중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같이 찾아야 되거든요. 같이 찾아봅시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세균은 감염이나 증식, 뇌의 부산물로 환경을 변화시켜요. 입속에 특정 부위가 감염이 되는 게 결국에는 구강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 가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관리라고 하는 것도 건강한 치아도 관리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걸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세균을 통해서 동기를 부여해 주고, 그 다음에 지금 문진을 통해서 지금 문제점이 발견됐으니까 요 생활습관병이 바뀌면 구강 관리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도 건강해지실 거라는 거. 우리는 이제 구강 건강 관리를 해주지만 전신 건강도 같이 간다는 생각하고 있다는 걸 강조해 주세요. 그리고 신체 변화도 환경을 변화시키거든요. 노화나 마찬가지. 어차피 잇몸선이 내려간다는 것도 이제 구강 환경이 건조해진다는 것도 노화거든요. 이 약물을 복용하고 있고 또는 신생 축소, 탈면 변화하는 것도 다 구강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자분이 이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문제라고 생각을 한 번 더 해주셔야 돼요.
단순히 양치 변화가 아니라 몸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양치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면역력은 스트레스와 영향에도 나타나요. 그래서 환자한테 저희도 이제 관리가 오시면 부주무 쓰셔야 돼요. 치량치수, 양치 습관만 개선하는 게 아니라 요즘 잠 못 주무셨어요? 아니면 뭐 어디 불편하세요?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잠 못 주무셨으면 세균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또는 지금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여기가 욱신욱신 하시는구나. 그런 것도 같이 얘기를 해주시고 결국에는 구강 환경이 면역이고 전신 건강이라고 스트레스도 무시 못하는 영역이라는 거를 또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구강 관리는 결국엔 자가 관리와 전문가 관리로 나누는데 저희 치과는 이거 건강 관리를 통해서 돌보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환자한테 자가 관리가 가능하게끔 만들어줘서 임플란트나 치료한 치아를 오래도록 잘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원장님 목표십니다. 이 5층만 단순히 운영한다고 했을 때 병원 입장에서는 마이너스라는 거를 환자분한테 가끔 얘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서 내가 몇 천만 원 들여서 치료를 받는데 이거 5만 원 받냐고 깎아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원장님이 5층을 운영하시는 게 결국에는 뭐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환자분 치료를 받고 그거를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오래 쓰시려고 하면 관리가 뒷받침돼야 되는데 체험 하나 이렇게 룸을 잡아가지고 실장이나 팀장쌤들이 붙어서 1시간 동안 말해주는 게 5만 원 받는 게 돈을 버는 건가요? 아니면 깎아먹는 걸까요? 라는 얘기도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을 8층에서 또는 각 층에서 7층, 6층에서 얘기를 하실 때 너무 거부감이 많다고 하면 이거 병원에서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렇게 뭐 또 메모를 해주시면 그 멘트는 5층에 내려오면 저희가 한 번 더 할게요. 그리고 구강관리라는 건 100% 자가관리가 가능해요. 자가관리 없는 전문가 관리는 무한의 재반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치주질환도 관리도 치료. 결국엔 자가관리가 안 된다는 건 치료를 해도 다시 또 나빠져서 오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한테 뭐 세균을 들여서 이해시킬 수도 있지만 많이 먹고 운동하고 운동하니 많이 먹고 많이 운동하니까 또 많이 먹고 이거는 운동이랑 마찬가지다. 구강관리도 결국에는 이렇게 똑같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선순환의 도리를 지금부터 문제를 직시하시고 좀 바꿔주셔야 된다는 걸 좀 얘기를 해주시고 또 관리 문제가 있어서 오시는 분도 있고 건강한 상태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정말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 분들은 더 잘 말씀해 주셔야 돼요. 네, 팔도 찌기 전에 주름도 생기기 전에 수술도 재수술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자분한테 질문하면 맞아요. 건강할 때 해야 되죠. 라고 환자가 얘기하거든요. 지금 이 시기가 적절한 시기에 잘 오셨다. 그만큼 책임을 지겠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5층에서 구강관리 설문지 이게 이제 세균검사를 시각화했으면 이제 원장 본인이 얘기하시는 메타인지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걸 통해서 알거든요. 양치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막상 보면 1회로 체크하시는 분들도 있고 양치 잘한다 했는데 30초 만에 끝내는 분들도 있고 77원치수 쓴다고 했는데 하루 한 번이나 주 2, 3일밖에 사용을 안 해요. 워터픽은 집에 쓴다고는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쓰거나 여기에 문제점이 바로 보여져. 그러면 이거 체크해 주시면 그 중간에 짬나는 시간이나 세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아무리 세균이 적게 나오셨으면 이런 구강관리 습관으로는 임플란트 유지하셔도 얼마 안 돼서 또 치주염입니다. 잇몸도 빨갛게 붓고 피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런 점을 고쳐주셔야 되고 또 가장 쉬운 게 양치하는 횟수보다 간식이나 섭취하는 횟수가 더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거 그냥 쉽게 말할게요. 너무 많이 드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양치는 2번 하는데 지금 커피 포함해서 식사하는 시간이 10번이 넘는다. 그럼 양치 시간을 많이 늘려주셔야 된다. 간식도 2회 먹고 밥도 3번 먹고 야식도 먹고 중간중간에 간식도 먹고 이러면 10번 먹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뭐 각을 이용하시던 물을 이용하시던 양치질을 좀 해주셔야 된다. 양치질은 꼭 칫솔, 치약을 이용해서 하는 것만은 아니라 물을 섭취하거나 물로 가글만 해주는 것도 어느 정도 침대 제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구강관리 결과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각화, 수치화하는 거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왜냐면 말로만 아무리 얘기해도 환자분이 이해를 잘 못하세요. 근데 아까 봤어요. 그렇지만 한 번씩 더 체크를 해주시고 아까 구강교육 받을 때 치간칫솔 하는 거 얘기 들었고 몇 번 쓰라고 했지만 이렇게 종이에 작성을 해주게 되면 자기가 집에 가서 한 번 더 보거든요. 이거 책자는 드려도 책자는 안 봐도 이거는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 내가 뭘 해야 되구나 바로 솔루션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거는 바로바로 보신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저희도 작성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시간이 부족하면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제일 환자분들이 느끼시기에 시간이 지나도 이게 제일 많이 기억이 남는다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아까는 이제 POCT를 했을 때 처음에 문진을 하게 됐을 때 도입부고요. 이건 중간에 이제 관리를 해요. 와타나베, 진동포, 침연 세마 이런 차팅되는 내용 많이 보셨죠. 그리고 치석 제거나 드롭을 도포한다거나 에어플로우 관리를 한다는 것들이 이제 구강 관리를 이런 걸로 이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소아나 청소년 교정 환자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치태 관리 교육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환자의 경우는 치태 검사를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똑같은 살색이고 치아색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몰라요. 근데 이렇게 색칠하고 나면 알아요. 성인이지만 아이처럼 이렇게 좀 해주시고 눈으로 보여줘야 문제가 개선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이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은 관리 전과 관리 후 사진이에요. 이분도 처음에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이분도 디스클로징 하고 나서 그렇게 약간 색깔이 변한 걸 보이고 이분들은 거울을 보면서 직접 5분 동안 닦으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5분 다 닦고 나서 디스클로징 한 번 더 발라줘요. 양치법이 어찌됐든 지금 양치 교육을 받기 전에 5분 이상 양치를 해주시면 이 정도는 제거됩니다. 근데 이 말은 5분 이상 닦아본 적이 없다는 말이야. 이런 거를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주셔야 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것도 전구 이렇게 보여주시면 전화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필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환자분들이 바깥쪽이나 눈에 보이는 앞니 같은 경우에는 잘 하세요. 그리고 임플란트가 우리는 전문가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알고 치아 사이에 공극이 이 정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알지만 환자분들은 이거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간혹 이걸 보여주면 깜짝 놀래요. 당연히 비 오는 날 웅덩이 파져 있으면 웅덩이에 빗물 보이고 물 이제 깨끗이 양치를 하더라도 보인 곳은 많았는데 오래 걸리는 것처럼 저렇게 웅덩이가 파져 있기 때문에 양치 관리를 똑같이 하더라도 저곳은 5분 정도 더 시간을 투자해서 닦으셔야 되고 다른 곳은 치간칫솔 안 쓰더라도 저곳은 치간칫솔 써야 되고 저기 잇몸 경계 부위 음식물 보일 수밖에 없겠죠. 사장님이 봐도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다른 곳 한 번 닦아도 여기 5번 이상 닦으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밑에 쪽 같은 사진에 보면 잇몸이 많이 부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치은 자체가 많이 이제 약해져 있고 바람 불면 펄럭펄럭거려요. 근데 이분이 관리를 하고 나서 많이 좋아지셨죠. 이게 보면은 잇몸 색도 튼튼해지셨고 이제 와타나베나 진동법을 어느 정도 하고 나서 강화가 됐기 때문에 저런 음식물들이 속으로 들어가서 남아있는 일이 없어져요. 이거를 관리를 통해서 어떻게 결과값도 변화된 것도 환자분들 입속이기 때문에 잘 못 보니까 저희가 사진 찍어서 보여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게 이제 POCT에 이렇게 하고 저희가 이제 나중에 보강관리 솔루션이라서 책자를 통해서 보강용품을 챙겨드리잖아요. 근데 한 달 뒤에 왔어요. 근데 이분이 저희가 챙겨드린 두 주먹 말고는 쓸 게 없어요. 그리고 두 주먹도 아직까지 쓰고 있어요. 3개월 만에 왔는데 아직까지 쓰고 있어요. 이게 보강용품은 단순히 판매가 아니라 치료의 완성이라는 생각으로 임해야 돼요. 저희도 관리하고 솔루션을 제시하지만 솔직히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강용품까지는 못 파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 환자들이 사고 싶다고 하는데 저희가 7층에도 있고 8층에도 있으니까 거기 가서 사세요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솔직히 5층, 6층, 7층, 8층이 다 치과이면서 그 모든 층에서 보강용품을 이렇게 팔고 있는 곳은 없어요.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은 가치 있게 보여줘야 되고 이런 것 없고 보강용품도 솔직히 우리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구줄모 사용 안 하시면 임플란트 폴 부위나 이런 부위는 잘 닦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꼭 구강용품까지 이어질 수 있게 얘기를 해주세요. 어쨌든 구강관리 솔루션 책자인데 21년도 현정쌤이랑 재현실장님이랑 정원장님이랑 성화쌤이랑 되게 열심히 만들었어요. 한 달 걸릴 것 같았는데 6개월 넘게 또 만들었는데 솔직히 이 안에 선생님들도 읽어보시면 좋은 내용 많고 환자분한테 말해줄 내용 많은데 환자분들도 이거 그냥 드리면 안 봐요. 그래서 저는 POCT나 집중관리 1회 때 이거 읽어드리거든요. 중요한 부분은 읽어드리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들도 중요한 부분 한번 봤으면 좋겠어서 여기 넣었거든요. 보면 아까 이제 세균검사를 통해서 시각화는 했어요. 문제라는 건 인식했어요. 근데 그러면 입속이 위, 식도, 구강, 대장까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를 사진 보면 한 번 더 짚어봐 주시고 결국에는 구강을 닦는 거는 내가 몸 건강 관리하는 거다. 내가 의사가 생각하고 입속 닦는다. 건강 관리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세균 검사를 통해서 했던 거 이미 지나갔거든요. 근데 여기 이미지화를 통해서 내가 이런 세균이 있었지라고 동그라미 쳐주면 환자분이 그걸 보고 가세요. 그리고 입속 세균 관리 이렇게 보면 이제 보철 치아 있으신 분도 있고 임플란트 환자분들도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는 저렇게 나사모처럼 생겨 있어요. 전문적으로 말하는 것도 있지만 환자분 알아듣게 얘기하려고 하면 나사모처럼 생겼기 때문에 저 부분이 감염이 돼서 타고 내려가면 밑에까지 타고 내려가는 건 되게 빠른 속도로 빠르게 내려간다. 그리고 저렇게 깊게 파여있기 때문에 그리고 임플란트는 신경세포가 없기 때문에 무감각해서 잘 느끼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 부위를 잘 닦아주셔야 되고 잇몸하고 치아 사이, 임플란트와 잇몸 사이, 어금니 뒷부분, 이렇게 치아 사이 이 부분을 짚어주면서 한 번씩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겉에 보이는 부분 말고 이 부분을 닦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보건관리센터에서는 조각검사를 하고 이렇게 문진을 통해서 저희가 1대1로 하고 있다는 것도 짚어봐 주시고 이제 이분이 집에 가면 기본적으로 생활습관을 바꾸셔야 된다고 말을 해주셔야 돼요. 식사 후에 바로 닦으려고 해야 되고 이 치아는 동글동글 입체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모든 치아를 다 닦으려고 해야 되면 구강용품은 나한테 맞는 거를 오늘 진단받아 가시기 때문에 그걸 사용해 주셔야 되고 간식 섭취 횟수가 6번 이상 나왔잖아요. 그거는 3번 이상, 3번으로 줄여주시거나 그 시간 동안 양치를 해야 된다는 거 오늘 인식하셨으면 실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음료나 간식을 먹게 되면 바로 양치를 하거나 자제해 주시고 물은 많이 드셔야 된다는 거. 근데 이게 물을 먹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입을 물로 씻어주시는 횟수라도 늘리셔야 된다. 그렇게 해서 2리터는 맞춰주셔야 된다. 금주구면 그 다음에 정기적인 색깔 관리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칫솔을 이렇게 보세요. 칫솔이 이렇게 많은겨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구강에 맞춰서 맞는 칫솔을 골라주시면 되고 이 회전법을 간과하는 경우도 많아요. 저희들도 집행법을 강조하다 보면 제일 기본이 되는 회전법을 무시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게 기본이거든요. 기본을 하고 그 다음에 와타나베 해야 되고 기본을 하고 진동법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치태에서 제거가 안 되면 그게 쌓이면 치석이 되고 치석이 치료염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이 회전법부터 제대로 가르쳐 주셔야 돼요. 위에건 아래건 한번 정하셔서 순서대로 1, 2, 3, 4, 5, 6, 7회씩 이상 닦아주시고 저 폴부위랑 맨 뒤에 체형을 묻힌 부분도 닦아주셔야 된다는 거. 여기 진동법에서는 저희가 거울 보면서 가르쳐드려도 집에 가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친절하게. 근데 집에 가셔서 헷갈리면 이 그림 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45도 정도 기울여서 진동법을 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특수 칫솔로 특수 부위 닦는 거다. 지금 특수한 의료 행위를 하고 계시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강조를 해주시고 치실, 그 다음에 보리치실, 치간치수. 의외로 이 치실이 편하시다는 분도 있고 보리치실이 편하시다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한번 짚어봐드리고 걸어도 짚어드리고 치간칫솔도 모든 치아 써야 되면 치아도 협측, 설측 양쪽에서 써야 된다는 거. 그리고 오토픽도 치면에 쏘는 분 많거든요. 임플란트 환자인데도 치면에 써요. 그래서 잇몸 경계 부위, 잇몸 사이 부분 씻어야 된다는 거 얘기해 주시고 나한테 맞는 가글을 골라주시는데 가글을 쓰고 나면 5-6번은 물로 헹궈 주셔야 돼요. 안에 알코올 성분 들어있고 글리세린 세제가 들어있다라고 표현을 해주셔서 어찌됐든 물로 씻어 주셔야 되고 간혹 불소나
치카도 물 헹구지 마시고 30분 뒤에 뭐 드시라고 하는데 저기도 메칠알코올 들어있고 세제 들어있어서 다른 곳에서는 물로 헹구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맞춰야 되는데 저는 치카치카 쓰고 나서 물로 헹구라고 그러긴 하거든요. 다른 가글 용액도 마찬가지고 다른 소화 가글도 그것도 치면 세정 효과가 있기 때문에 꼭 양치하고 쓰셔야 된다고 하지만 양치 안 하고 쓰셔도 치약 제거 효과 있어요. 그리고 건강에 맞는 치약 골라주시고 여기 치과에서 많이 물어보는 질문 여기에 치량칫솔 쓰면 사이 공간 넓어졌어요. 이번에서 피가 나는 양치질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환자한테도 해당 사항 되면 동그라미 쳐주세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게 POCD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차트 육성을 하는데 되게 많은 상담이랑 많은 시간 걸리죠. 그리고 이제 당뇨 팜플렛 만든 거 있어요. 당뇨 치료를 하게 되면 당뇨 관리가 돼야 치아 예후가 좋고 당뇨가 있으시면은 부항 관리는 더 열심히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예전에 환자분인데 한번 예를 들어봤어요. 이분이 이제 관리센터에 오셨고 처음에 관리하기 전에 사진과 관리 후에 사진 이분 많이 건강해지셨고 앞니 살이나 이런 데 치태가 많이 안 보여요. 이분이 이제 한 달 주기로 이렇게 3주 주기인가 2주 주기로 처음에 오셔다가 나중에 이제 5월달 되셔가지고 다시 연장을 하시고 이분은 이제 치태 안 보이게 금연정색으로 관리를 잘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연장까지 이어진 케이스였고 다행히 잘 돼서 이제 보철이 들어갔지만 여기 보면 차후에 문제가 될 부분 보이죠? 46번 부분과 그 다음에 25번 디지털 보이 이 부분은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연장을 할 때도 말씀드리고 관리를 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혹시 관리를 안 하시고 자가관리 능력이 개선이 되셔서 하시게 되면 이 부위를 집중적으로 해주셔야 된다는 걸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세균검사도 그렇게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분은 지금 탈진에서 진행 중인 환자분이고 민지쌤이 보고 있는데 하악이 저렇게 본인 녹아서 관리가 안 돼서 오게 됐어요. 그래서 발치를 하고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으니까 원장님 뼈 이식하는 동안에 상악 20번 때도 문제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리가 보내셨거든요. 그럼 저희들은 올 때마다 일단 이분의 문제는 체크해서 양치 2번 해요. 임플란트를 저희 많이 넣었는데 1분에서 1분에서 2분 정도 양치 시간이시고 매일 치간칫솔은 쓰시는데 하루 갖고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쓰는 거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하루에 3번 이상 쓰셔야 되고 워터픽이 필수예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10개 이상 씌우셨는데 워터픽 안 쓰는 분은 저는 올 때마다 워터픽 사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꼭 안 하셔도 인터넷 또는 저가형 구매하셔도 쓰시기만 하시라고 얘기를 해요. 워터픽 어쩔 수 없어요. 워터픽 필요해요. 이번이 이렇게 오래됐을 때 처음에 오면 민지쌤이 문제를 통해서 문제점 얘기해 주셨어요. 양치 시간이 1분 정도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지금은 안에 뺐지만 이제 20번 때 빼게 될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관리 잘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분은 2주 15일 간격으로 오세요. 올 때마다 빨간색 원장님이 한눈에 안 보인다 해서 빨간색으로 요즘 칠하고 있고 문제 보이는 상태에서 보여주고 다시 관리하거든요. 20번 때 아파요. 그리고 10번 때도 아픈데 이걸 한 번씩 올 때마다 저희도 환자한테 얘기했던 표시를 하고 여기에 신경 쓰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그래서 환자분도 많이 바뀌셨어요. 이제 잘 닦으려고 노력을 해서 이 몸이 서러우셨어요. 이거는 자기가 조절모를 잘 쓰고 있다는 거 노력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워터픽 사시게해서 워터픽 쓰시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 이제 영양제나 혈압약 이렇게 약을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물 섭취량도 늘리셔야 된다는 거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중요하게 이해시키셔야 되고 똑같은 문제 생길 수 있는 걸 얘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방관리 과정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선은 이분들은 스스로 관리 능력이 중요하니까 관리 능력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적으로 하셔야 되고 교정 기간 동안의 리스크를 감수해 주시고 깨끗하게 붙이고 나서 교정장치를 붙여야 된다는 거. 보시다시피 치석이 많아가지고 여기다 교정장치 붙일 수가 없고 붙이더라도 이거 관리나 여러 개 바뀌지 않는 이상 똑같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얘기를 하면서 보내주세요. 소아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주기도 관리해 주시면 되고 그 부모님들도 피드백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짚을게요. 한빛 간단관리 프로그램은 특정 부분만 관리가 필요한 경우 들어갔고 전반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관리를 하시다가 잘 되시다가 꼼준히 검진오시나 요즘 관리를 못 하셔가지고 특정 부분 잘 안 된 경우 이런 부분 특히 이제 간단 관리로 보내주시면 되고 시니어 케어는 몸이 불편해서 부분 관리가 어려우신 분 이분들은 2주 한 달간 위주로만 보여주시면 돼요. 이분들을 이제 닦아주다 보면 교육하기가 좀 어려워요. 교육을 하더라도 내가 이거 들으려고 온 게 아니라 관리받으려고 온 거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교육보다는 또는 치료치서 한 번에 닦으시는 쉽게만 관리해 주실 거고 이제 관리 위주로 들어갈 거예요. 1차 때는 현미경 검사, 습관 근신질환 이렇게 결과지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고 2회차, 4회차는 아까 치태 검사했던 것처럼 보건관리 위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5회차 때는 결과지도 드리고 나중에 이제 변화된 개선점 보여드릴 거예요. 보셨죠? 그래서 저희가 같이 하는 게 결국에는 환자분들한테도 선생님들이 다시 전달해 주시면 되니까 집중관리를 많이 보내주셔야 환자가 인식도 개선이 되고 습관이 바뀌어서 그게 결과로 이어져요. 치료 전, 치료할 때, 치료 끝나고 나면 그렇게 관리를 하려고 하면 결국엔 1회 관리가 또는 간단 관리가 아니라 집중 관리 들어가야 된다는 거 얘기 많이 해주세요. 잘했습니다.